안녕하세요, 가치양입니다. 5월 20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웬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갭상승으로 출발했고 장 마감까지 별다른 하락 없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앞둔 좋은 흐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는 오늘 1.8%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86% 상승이 났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굉장히 유사했죠. 자, 이어서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 종목이 빨간불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이게 얼마만인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특히 여기서 확인해 볼 것이 2차전지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까지 2차전지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자, 오늘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 종목이 빨간불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는데 제 기억에는 거의 1년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주말 앞두고 정말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수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많은 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기관하고 외국인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수의 흐름처럼 계속 매수하는 패턴을 보여주었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지수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일단은 코스닥에서 1000억 이상 순매수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매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기관, 외국인 할 거 없이 모두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은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아쉬운 것 같지만 그래도 기관 쪽에서 오랜만에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자, 이 종목은 5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확실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상승률도 보면 확실히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빠질 만큼 빠졌었고 또 저점에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던 만큼 조금은 관점을 긍정적으로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보호예수 물량 있죠. 그 시점은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도 다시 한번 60만원을 돌파했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왔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LNF, 크래프톤, 카카오, 후성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어제 LNF 측에서 하나의 공시가 있었죠. 2년 동안 약 7조 원가량의 LG에너지솔루션과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른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 SDI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기관은 전반적으로 반도체하고 2차전지죠. 오늘은 이쪽 섹터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날 미국 증시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은 0.6% 하락이 나왔고 거의 직전 저점 이탈하기 직전이죠. 그리고 나스닥은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0.3% 하락이 나왔고 자칫하다가 다시 한번 직전 저점을 이탈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0.75% 하락이 나왔고 올해 신저가를 경신했죠. 자, 그런데 반대로 아시아 증시는 오늘 일본 니케이가 1.2%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도 0.85%, 상해지수도 1.1%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2시쯤 되었는데 국내 증시는 1.7%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국내 증시가 조금 아쉬운 모습이 많았었다면 저는 지금 구간만큼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내 증시는 그래도 바닥이 조금은 닫혀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미국 증시는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그 바닥을 알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지난 상승장에서 굉장히 과도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국내 증시는 작년 1월 달에 그때 고점을 형성하고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와 하락 구간이 동시에 발생이 되었다면 미국 증시는 오히려 하반기까지 작년 말까지 상승이 나왔었던 만큼 거기에 따른 충격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만큼은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지금 지수 위치가 21선까지 완전히 맞닿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항상 60일선하고 맞닿으면 이렇게 시장이 크게 빠졌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음 주 시장 흐름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국내 증시가 오늘 크게 상승하는 이유가, 물론 장중에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아시아 증시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 오후 5시쯤이 되겠죠?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에 도착을 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자, 특히 5시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삼성전자, 평택의 삼성전자를 방문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모든 것들, 어떤 행동이라든지 표현들,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한다 라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라는 것이 국가 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은 과거에 많은 국가들이 패권 전쟁을 할 때 에너지, 석유, 가스 이런 것들로 패권 전쟁을 펼쳐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동 사태들, 중동 지역에 미국이 많이 개입을 했었는데 불과 몇 년 전부터 해서 미국에서도 많은 원유와 가스가 생산이 되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에너지라는 것이, 물론 이번에 전쟁 때문에 많이 중요해졌지만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서 생산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에너지보다는 반도체, 그 힘의 균형이 옮겨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도착하자마자 삼성전자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고,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두고 미국과 한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앞으로의 패권 전쟁은 반도체가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 0.7%, 0.8% 지수 대비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늘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앞으로 반도체는 패권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재인 만큼 늘 강조해 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의심하지 마시고요. 월봉상 21선 아래, 제가 빨간색으로 그어볼게요. 이 구간 아래에서는 항상 매수의 관점으로서 종목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 매수할 경우에는 길게는 2년, 3년 이렇게도 기다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매수를 통해서 절대 수익을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절대 정답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확률에 많이 접근해야 되는데, 반도체는 패권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더 많이 쓰이면 쓰였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소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점에서 매수했다면 지금 구간은 평단을 조금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한번 삼아 보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잖아요. 코스피도 지금 2500포인트까지 많이 내려왔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에 방한함에 따라서 약간은 가뭄에 단비가 내린 듯한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함에 따라서 오늘 많은 업종들이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 자, 2차전지 관련주 지금 삼성 SDI는 2%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LG화학은 무려 7%, 에너지솔루션은 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솔루션은 아직 상장한 지 1년이 조금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하고 패턴이 조금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어제 LNF를 중심으로 공급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었죠. 자, 그렇다 보니 유사한 소재 기업들, 포스코 케미칼도 7%, 에코프로비엠도 3%, 4%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서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기대감으로 풀이가 되는 것 같고, 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 방문과 함께 조금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차 그룹주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현대차 CEO를 만날 예정이다, 조금 전에 그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는데, 자, 아마도 방한 일정에 맞춰서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사실 보면
3월 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조금씩 반등이 나고 있지만 약간 아쉬움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자, 여기 차트를 보면 위에 있는 차트는 1년 봉이고요. 봉 하나당 1년짜리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영업이익의 추이, 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확실히 주가는 영업이익을 따라간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실적을 보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 2012년도 당시 그때만큼의 실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고, 그 때문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최근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 대외 변수에 겹치면서 주가는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현대차가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요인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누구도 공감하겠지만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과거 2012년도 당시 그때를 크게 웃돌 수 있는 조금 더 드라마틱한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함에 따라서 조지아주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전기차와 관련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의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이 확대가 되고 이미지가 개선이 될 때 그때서야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재평가될 수 있고 PER이라고 하죠. 이게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와 실적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상승과 함께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다시 될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많은 투자권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어떤 선물을 보여줄지 그걸 주말에 관찰해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국내 시장이 그동안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가뭄에 단비가 내린 듯한 그런 상승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주말 사이 어떤 새로운 소식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본다면 다음 주에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아무리 힘들지만 늘 자신감 잃지 마시고요. 항상 인내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과 함께 늘 성공 투자할 수 있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